그러면 오늘은 전편에 이어서 고프로 액세서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고프로 사고 나서 설정을 마치셨다면 그 다음에 고민되는 게 수많은 액세서리예요. 정말 정품이든 짭이든 정말 많은 종류의 액세서리가 있고 가격이 꽤 나가는 편이죠. 과연 내가 촬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액세서리가 필요할까? 일단 긴 셀카봉도 필요할 것 같고, 물놀이를 한다 그러면은 그 플로티 그립 이것도 꼭 사야 되나? 방수 하우징, 그리고 문제의 레드 필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터넷 찾아봐도 마땅히 마음에 드는 리뷰는 안 보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머리에 다는 밴드, 손목에 다는 밴드, 가슴에 다는 밴드, 액세서리가 다 있는데, 그러면 오늘은 과연 물놀이 여행 영상을 찍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액세서리가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쓰는 고프로랑 액세서리들이 있어요. 먼저 고프로 히어로 6 세션, 그 다음에 히어로 5와 플로티 그립, 방수 하우징, 그 다음에 마우스피스, 그 다음 기타 잡다한 도구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핫슈라고 다른 DSLR이나 다른 카메라 위에 고프로를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액세서리예요. 나름 꽤 도움이 됩니다. 얘는 그 문제의 레드 필터, 그리고 헤드밴드. 눈치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알아차렸을 수도 있어요. 그 3단 길게 나오는 셀카봉이 없습니다. 제가 안 써서 없는 건 아니고요. 물론 자주 안 쓰긴 하는데 이번 태국 여행 갔다 올 때 깜빡하고 두고 온 것 같아요. 이거 찍으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태국에서 득템하신 분은 거의 새 건데 잘 쓰시길 바랍니다. 젠장. 자, 다시 액세서리로 돌아와서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액세서리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세션이랑 히어로 5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이빙을 할 때 방수 하우징 없이도 많이 썼었어요. 공식적인 스펙은 10m까지 방수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는 한 15m 이상까지도 들고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한 번도 고장난 적은 없었어요. 다만 이게 수압 때문인지 물속에 들어가면은 내가 안 눌렀는데도 촬영 버튼이 눌린다거나 저절로 사진이 찍힌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깊게 들어가실 분이라면은 방수 케이스를 꼭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들고 들어갔다고 해서 고장이 안 났다는 거지, 사실 그건 운이잖아요. 여러분의 고프로는 절대 제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하우징을 착용하시길 원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하우징이 없어도 물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걸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쓰는 액세서리는 마우스피스예요. 1인칭 시점으로 무언가를 보여줄 때가 많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는 이 헤드밴드를 썼었거든요. 근데 헤드밴드에 고프로를 달았을 때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밴드가 좀 펄럭펄럭거리고 잘 늘어나는 재질이에요. 수압이나 제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기도 하고, 여기에 달려있는 고프로가 정확하게 제가 보는 거 혹은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를 비추고 있다는 확신이 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요 서핑샵에서 이 마우스피스를 산 이후에는 이 마우스피스만 달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거의 필수로 구매하시려고 하는 게 바로 긴 셀카봉이랑 이 플로티 그립일 거예요. 이것도 촬영할 때 있어서 큰 도움이 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각도가 셀카봉을 길게 뽑아서 자기와 주변 환경들을 보여주고 계속 그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주된 컨텐츠라고 하시면은 셀카봉이 필요하겠죠. 다만 그게 아니고 가끔씩 자기 모습과 주변 환경을 보여주고, 주로 본인의 시점에서 혹은 본인이 들고 자기가 움직이는 모습, 주위 환경을 보여준다는데 포커스를 맞추신다면은 진짜 셀카봉과 이 플로티 그립은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전편에서 손떨림 안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중심축이 여기 있어요. 이걸 내가 잡고 조금만 움직이게 돼도 고프로가 움직이는 범위는 굉장히 커지거든요. 물론 이 셀카봉이 훨씬 길다면 오히려 더 많이 흔들리고 더 불안정한 동영상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고프로 자체가 화각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냥 이렇게 들고 찍어도 제 상반신 전체와 이 주변 환경 자체가 다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계속 들고 찍는 건 힘들긴 하지만 잠깐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거나 혹은 물속에서 다이빙 하실 때, 스노클링 하실 때 주변 환경과 내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실 때는
굳이 이 플로티 그립과 셀카봉은 안 사셔도 됩니다. 그냥 고프로 자체만으로 충분해요. 셀카봉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셀카봉을 잘 안 쓰는 이유는 물고기들이 싫어해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긴 막대기 끝에 뭔가 시꺼먼 게 달려있고 거기에 전기 신호가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프리다이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고기들이 저를 굉장히 신기해하고 좋아하고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따라가듯이 언제나 제 주위에 몰려들고 제 옆에서 헤엄치고 이런 모습을 즐기는 게 너무 좋은데, 긴 셀카봉을 들고 있으면, 그리고 그게 그쪽으로 향하면 물고기들이 다 피해요. 또 하나가 초보자분들은 긴 봉을 주체하기가 힘들어요. 많이 흔들리는 건 둘째치고 들고 들어가서 움직이다가 산호나 다른 바다 생명체들에게 피해를 주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을 안 드려요. 그리고 이 문제의 레드 필터, 내가 찍은 영상은 굉장히 시퍼러둥둥하게 나와. 그러면 레드 필터라는 걸 사봐야 될까? 근데 레드 필터도 찾아보니 가격도 상당히 비싸고 빨간색도 있고 자주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무엇을 사야 될까 고민 진짜 많이 하실 거예요. 얘만 끼면은 모든 영상 퀄리티가 되게 좋아질 것 같은데 라고 했다가도 가격 보고 접으시는 분들 많고,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레드 필터 안 씁니다. 레드 필터 썼을 때 편한 점은 있어요. 물속에서 2m 정도 지나가는 시점까지, 그러니까 수면에서부터 2m 정도까지는 햇빛이 쨍한 날 그냥 고프로로 찍어도 굉장히 색감이 화사해요. 근데 2m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물속에 빨간 빛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점점 색깔이 푸딩딩해지거나 녹색으로 변하거나 탁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한 2m에서 8m 정도 혹은 조금 더 깊은 깊이까지 한 15m 정도까지 레드 필터를 쓰면은 좀 손쉽게 색깔을 살릴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이거 되게 간단해요. 그냥 바로 이 방수 케이스 위에 씌워버리면 끝이거든요. 다만 여기 이제 기포가 안 들어가게 물 속에서 체결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걸 왜 안 쓰냐면 이걸 써도 결국 소프트웨어로 후보정을 해줘야 돼요. 물속에는 빨간빛이 사라지기 때문에 들어가가지고 똑같은 깊이에서 일정하게 계속 찍고 있다고 한다면 꽤나 편리한 도구가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쿠버 다이빙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올라갔다 내려왔다 혹은 제가 찍고 싶은 각도도 똑같이 어느 한 시점만 찍는 게 아니고 물속에서 수면도 찍고 싶고 아래도 찍고 싶고 깊이가 계속 변하잖아요. 방향도 계속 바뀌고. 레드 필터를 끼게 되면은 물속에서 수면을 찍었을 때 새빨개 보여요. 햇빛이 강렬하다면은 정말 완전 새빨개 보이고, 물속에서 위로 올라와서 수면 바깥까지 연결해서 찍는다고 할 때 완전 주변이 다 빨갛습니다. 당연하죠.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 그래서 결론은 후보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레드 필터를 안 쓰고 후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고프로를 어떻게 들고 어떻게 찍어야 할까? 제가 아까 막 손잡이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실제로 어떻게 찍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쓰는 고프로예요. 그리고 이게 마리나가 쓰는 고프로입니다. 보시면 다 필요 없어요. 방수 하우징 하나, 요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제가 자주 쓰는 액세서리라 달아뒀고, 끈, 혹시 잃어버릴 때나 양손이 다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혹은 이거 목에 걸기도 좋죠. 이거는 끈으로 바로 손목에 체결하시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언제든지 셔터 버튼을 누를 수 있게. 고프로가 아쉽게도 그렇게 기민하지 않아요. 셔터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바로바로 촬영을 한다거나 바로바로 그 순간을 포착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오래 쓰다 보면은 미세하게 한 1초에서 3초 사이에 렉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쓴다고 했을 때 오른손으로 들던 왼손으로 들던 분명히 남아있는 한 손을 통해서 셔터를 눌러야 돼요. 근데 이렇게 쥐면은 정말 그냥 들고 있다가도 아무 때나 필요한 순간에 바로 손가락에 힘만 주면 촬영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찍는 앵글이 제대로 돼 있느냐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수동 렌즈라 제가 조금 멀어지면 포커스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되게 간단해요. 손목에 걸고 쭉 펴는 거예요. 여기 손목과 팔꿈치와 어깨가
일종의 삼축 짐벌, 그리고 쿠션 역할이나 짐벌의 모토처럼 흔들림을 잡아주는 거죠. 쭉 펴서 찍고 싶다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찍을 때 있어서 뭐 급하게 몸을 돌리거나 움직여야 된다고 할 때 휙휙휙휙 돌리면 되게 없어 보여요. 팔꿈치를 휙휙휙휙 하면 흔들리기도 많이 흔들리고 영상 결과물도 되게 안 좋게 나오거든요. 언제나 천천히, 굉장히 천천히 온몸을 다 동원해서 위를 찍고 싶을 때도 허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촬영하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대충 말씀드릴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전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손떨방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가의 얘기였다면은 이번 편에서는 그 손떨방에 도움이 될 만한 그립과 액세서리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손떨방만큼 제일 중요한 게 색보정이에요. 아까 레드 필터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드리고 말았었는데, 다만 이 색보정은 오늘 이 자리에서 혹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바다 영상을 주로 이제 찍고 편집은 제가 하지만 색보정은 마리나가 하고 있어요. 마리나가 진짜 색상의 퀸이라고 할 만큼 색보정 전문가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마리나를 한번 좀 꼬드겨서 그 노하우를 카메라 앞에서 풀어내도록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들 도움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제가 한두 가지 정도 팁을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이제 내일 출국을 하거든요. 사이판 가서 생각날 때마다 짬짬이 찍어가지고 좀 짧게 모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